지하 주차장으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더니 어느새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시각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도 슬슬 차오르기 시작하는 물. 이때까지만 해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신동 일대 상가와 원룸촌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인근 공원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익산시 신동의 대학로. 이곳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민원인은 지금도 곳곳을 다니며 침수로 인한 피해 지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까지 들어왔었대요. 안까지 황토물이 들어왔었다고. 예, 이 안에 가게 안까지 황소물이 들어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황토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 폐차. 흔적이 남아 있네 그대로. 그래요. 이게 황토가 쓸려 내려왔지만 얘가 가라앉으니까 이게 진흙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장 이 폐차했냐고 확인했더니 저기다 놨다고 하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대까지 그냥 물이 싹 쓸려 내려왔네 여기까지. 쓸려 왔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상하다니까요. 차 한번 보이게, 차 한번 보이게. 침수 피해는 민원인의 원룸까지 덮치면서 이 일대 1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었는데요. 이곳은 신동의 대학가로 원룸과 상가들이 빽빽히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민원인은 당시 내리던 비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닌 공사 중인 공원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황토물이 되어 신동 일대를 덮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그날 7월 10일 이제 그날 이제 물하고 황토물이 이제 닥치면서 이쪽부터 해서 저기 대형 오피스텔까지 물이 싹 찼었어요. 아 거기 모인공은 여기까지 이렇게 쓸려왔나요? 여기까지 쓸려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은 양수기로 퍼내면서 이제 물로 씻어내는 것 같아요. 그 안을 황토물을. 그래서 제가 4일째 되는 날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물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어두워가지고 잘은 못 찍었는데 거기에도 황토가 남아있더라고요. 황토의 흔적이 역력했고. 침수 피해의 원인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신동 모인공원. 모인공원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조그마한 야산으로 이루어진 공원인데요. 이곳을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2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난 7월 폭우와 함께 유실된 토사가 이 일대를 휩쓸었다는 겁니다. 현재 여기 저희가 원래는 이쪽이 산이고 네. 뒤에 이제 야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산을 조금 줄였어요. 줄이고 이 주차장 자리가 원래 산이었어요. 네, 밭이었는데 이걸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때 황토물의 흔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황토를 덮다 보니까 7월 10일 날 수해 때 기록적인 폭우도 왔지만 황토물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황토물이 대량으로 쓸려와가지고 저희 동네 끝까지 온 거예요. 곳곳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림막을 쳐놓았고 황토가 쓸려 내려간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 새벽 익산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모인공원에서 토사와 함께 휩쓸려 내려간 황토가 지대가 낮은 상가와 원룸 50여 가구를 순식간에 휩쓸고 내려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모두가 댐의 역할을 하는 공원이 파헤쳐지면서 도시형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아마 여기도 황토니까 지금 위험하고 땅이 지금 이게 지금 다 갈라졌잖아요. 비가 지금 배수를 못하니까 이게 다 쓸려서 내려가서 어느 한순간에 기록적인 폭우하고 같이 만나면서 무서운 속도로 지대가 낮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제 생각에는 같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집에서 나온 거는 황토니까.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 폭우가 쏟아진 며칠 후 현장을 둘러보자 공원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뿐 아니라 포대로 화단 주위를 덮어놓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원 주차장으로 쓸려 내려온 황토와 원룸까지 빗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간 토사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사들이 다 지금 이렇게 쓸려 내려온 거. 예. 이거 누가 봐도 다 보이잖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예,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막았는데 이렇게 많이 토사가 유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관계자라 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나요? 자연재해라고 하죠. 자연재해라고 하면서 이제 시에서 저보고 증거를 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거를요. 증거를 근데 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익산시를 상대로나 이 공원을 담당하는 건설사를 향해서 제가 뭐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조금 억울하고 속상하죠. 이런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민원인은 폭염이 한창이던 8월 익산시청과 전북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기록적인 폭우, 극한의 폭우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침수가 된 것은 신동의 댐 역할을 했던 모인공원이 파헤쳐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민원인은 말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동네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어요. 50년 가까이 살았고 그 강한 태풍이 오고 그랬을 때도 그리고 이런 이렇게까지 120cm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수차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침수까지 되고 흙탕물이 내려온 건 처음이에요. 흙탕물은. 땅의 역할을 상실했으니까 땅과 산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단 한두 시간 만에 덮친 폭우와 함께 공원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상가와 원룸촌을 덮쳤고 미처 대처하지 못한 주민들도 하나같이 황토물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네. 한 몇 시간에 막 갑자기 막 물이 절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하실에 물이 하나 채고도 넘쳤어요. 그래갖고 이 물이 저까지 갔었어요. 빗물은 그냥 빗물이 내렸을 건데 저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 흙탕물이 그 하수도 거기를 딱 막혔대요.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 일로 내려와서 이 라인이 전부 다 그 물바다에 있었어요. 황토로. 예. 극한 폭우가 쏟아지던 7월 10일 새벽 2시 익산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들어차기 시작한 물은 주차된 차들을 침수시키며 불과 20분 만에 주차장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각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서준 씨는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에 40분가량을 공포에 떨며 기다리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도 공황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서준 씨는 이번 침수가 공원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말합니다. 황토 물이 저희한테 나온지는 제가 지하주차장이 어두워서 황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슬러지가 많았었고 관이 정상적이었다면 기존에 침수가 한 번도 없었던 건물이 새롭게 침수가 된다는 게 그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로운 공사이지 않을까 이거밖에 저는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와 익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익산시에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주장하는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7월 10일 날은 시간당 한 7, 80mm 정도가 오면서 이제 좀 토사 유출이 되고 이제 뭐 침수가 되면서 이제 토사 유출로 인한 침수가 됐다 뭐 일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토사 유출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토사 유출이 된 것은 맞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토사 유출이 없었어도 침수는 됐을 것 같고 모인공원에서 폭우와 함께 토사가 유출되어 상가와 원룸에 피해를 준 건 맞지만 토사량이 많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는 미비했다는 익산시. 결국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또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좀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가요? 이제 좀 전에도 비가 한 시간당 20mm 이상 와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다시 현장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방금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계속 준비하고 이제 저 산책로도 일부 빨리 서둘러서 포장도 해놓고 했어요. 이제 토사 유출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쓰죠. 그런 이제 식재들을 충분히 하면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그런 뭐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물폭탄을 맞은 신동의 대학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극한의 폭우로 인한 재해라곤 하지만 피해를 더 키운 건 공원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며 민원인 제작진은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